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헌법적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 무슨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헌법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내란죄가 왜 위헌범인데도 그렇게 극형까지 처하도록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들을 하죠. 뭐 순간적인 판단 잘못을 해가지고 부하들이 힘들게 했다라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공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대부분의 계획이 또 실패했다. 네, 계획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그냥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위를 따지는 그냥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의 판단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다행히 이진관 판사가 잠깐 좀 지적하고 하긴 했지만 이 범행이 가지고 있는 그 악성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좀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좀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냥 기술자에 불과할 뿐이지 뭔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전면에 지금 사법부가 놓여 있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없는 것 같다. 역사적 인식이 좀 결여됐다는 부분은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대통령이 반역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건 뭐 구구적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반역을 해? 대통령이 왕인데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무슨 영국 찰스 그 얘기까지 1세까지 얘기 꺼내면서 해외 사례들을 뭐 구구절절 연구자료 쓰듯이 제가 아까 뭐 예상할 때도 판결문 엄청 잘 쓰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양형을 판단할 때는 왜 그런 역사적 인식이나 정치적 고려나 이런 것이 없느냐. 해외 사례를 그렇게 들여다볼 그 노력으로 형을 정할 때에도 고민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기존 사례들에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신입 쿠데타로서의 특성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과거의 사건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그런 논증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고 전형적인 클리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고령이고 범죄 전력 없고 공무원으로 봉직 없고 이건 다 그 판결문에 그냥 쓰이는 거거든요. 보통 쓰이는 이진관 부장 그런 말 일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생각을 안 하는 판결을 이런 사건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는 게 감경사유인가요? 오히려 가중사유. 가중사유에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공무원으로 평생을 복무하고 그 이추에 있었던 자들이 이런 행동에 나갔다. 이게 가중사유지. 어떻게 그게? 대부분 계획이 실패했다. 그 실패도 이진관 부장이 지적하잖아요. 그 실패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내란 범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 그건 절대 유리한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직위원은 완전히 거꾸로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편의 학술 논문을 듣는 것 같았어요. 논문. 왜냐하면 연혁,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미, 이게 국왕 개인에 대한 왕 개인에 대한 반란이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이런 내란을 이제 정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연역 역사적인 배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학술 논문처럼 쭈루룩쭈루룩 썼는데 이제 아쉬운 건 뜨거운 가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인데 어떻게 내란죄를 저지르냐.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무슨 반역죄를 저지르냐 이런 주장했잖아요. 이제 그게 연역이 이러이러한 걸 보아라. 실제 니네들 주장은 틀렸다. 이걸 짚어준 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었었고 실제 그렇지 않다. 너가 한 행동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했던 것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네가 오히려 의회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 이 부분 짚어준 것도 이제 의미가 있었었고 니네들은 상당 기간 동안 니네 마음대로 예. 아까 그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윤석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이 국회 마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가슴 아픈 끔찍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었던 것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정상적인 판단에 가깝게 나왔어요. 다만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사형 선고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 부장이 그 판결의 요지를 설명한 것에서 엉뚱하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이 윤석열의 계엄을 일으켰느냐 관련해서 목적과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에 이제 국회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뭐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인 해결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뒷부분에서 양형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이런 것들이 없더라.